수학 하에 있는 두 번째 대단원은 함수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리함수 때문에 유리식 이야기도 하고 무리함수 때문에 무리식 이야기도 하지만 뭐 요 단원에서는 당연히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좀 중요하고요. 함수라는 단원에 보면 덩어리가 좀 커요. 이제 요거는 책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은 요거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당연히 뭐 모든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특별히 얘기 안 했지만 함수가 뭔지 막 썼죠. 1대1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 막 했는데 그 함수가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름 달려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런 애들은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개의 함수들을 붙여서 합성하는 거 그리고 역함수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건데 역이라는 건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가면 나올 거고요. 마지막 여기 6번에 보시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인데 요거는 책마다 뭐 여기 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데 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요 책에서는 여기 껴있으니까 요거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아마 오늘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한번 날 잡고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거 꽤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포함된 거랑 그리고 뒤에 문제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거랑 그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와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 얘도 진한 글씨로 써 있죠. 이게 함수거든요. 한글인데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 있는 각 원소에다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원소들이 들어있겠죠. 뭐 여기는 안 써있지만 어떤 책에는 이제 공집합이 아닌 집합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원소가 있다고. 두 집합에 대해서 X라는 집합의 원소에다가 Y라는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켰을 때 그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이야기하겠다 해요. 대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짝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짝이 지어지면 대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 용어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정의역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집합 X예요. 얘 뭐였냐면 X에 있는 각 원소에 Y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된대. 여기에 있는 녀석 X에 있는 게 Y에 있는 거에 대응된다는 건 대응되는 걸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거든요. 이거 명제하고 다른 거야. 그냥 화살표라고 표시하는데 X에 있는 애가 화살표를 쏘는 거고요. 그럼 Y에 있는 애가 화살표를 맞는 거예요. 얘가 찍어서 얘가 찍히는 애라고요.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정의역이에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보내는 거고 공역이라는 건 뭐냐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게 공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 정의역에 들어있는 애들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각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 화살표를 안 보내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각 원소라는 건 모든 원소, 전부 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X에 있는 애들은 다 화살표를 하나씩은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 중에서 화살표를 안 보내는 애는 없어요. 안 보내면 함수가 안 돼요. 그런데 공역에 있는 애는 각 원소라는 표현 없잖아요. Y에 있는 원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되기 때문에 Y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는 화살표를 못 받은 애도 있어요. 대응이 되지 않은 애도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공역에 있는 애들 중에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따로 모아서 치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데 X라는 집합이야.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라는 집합이에요.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다 모아놓으면 공역인데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따로 모으면 그걸 치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새로운 용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함수를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저 그림 말고 함수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만 그려서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 이게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함이잖아요. 함이라는 건 상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자가 있는 거야. F라는 상자가 있고 여기에다가 정의역의 원소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차저차 어떤 연산을 거쳐서 치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도 함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고요. 일종의 자판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판기. 내가 빨간색 동전을 집어넣으면 코카콜라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죠? 초록색 동전을 집어넣으면 스프라이트가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값이 빡 튀어나오는 거야.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아까 함수의 정의에 따르자면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함수다 그랬거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4개 있는 거야. 정의역에 빨간색 동전도 있고요. 초록색 동전도 있고요. 노란색 동전도 있고 주황색 동전도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된다는 건 이런 얘기인 거지. 아, 요거 빨간 거는 여기 코카콜라고요. 요거는 스프라이트고요. 노란색은 뭐여야 되냐? 노란색 음료수 뭐 있죠? 환타? 주황색인데 그건. 노란 건 뭐 해야 돼? 얘 환타 할 거야. 뭐 해야 되냐? 어쩔 수 없다. 얘 주스라고 칩시다 그냥.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렇게 해서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걸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판기 입장에서 뭐라고? 빨간 거 넣으면 코카콜라 나오고 초록색을 넣으면 스프라이트가 나오고 주황색을 넣으면 환타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령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파란색 동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파란색 동전이 아무것도 음료수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의 정의가 뭐였다고?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돼야 돼.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라는 건 모든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얘는 대응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상 작동하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고장난 거다 그런 소리야.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빨간 걸 넣었는데 코카콜라도 나오고 스프라이트도 나와. 난 고맙지만 빨간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2개 나오면 나는 고맙지만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고장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고. 정의역 하나 넣었으면 치역도 하나만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 공역이 하나씩 대응될 때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화살표를 다 보내야 되고 그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함수다라는 소리야. 그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안 쓰려고 그러는데 쓰긴 써야겠다.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함수다라고 했는데 이 각 원소라는 말에는 모든 원소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러면 화살표 안 나간 애가 있으니까 이거는 함수 아니라고 했어. 하나씩 대응돼라고 했는데 얘는 화살표 2개 나가고 있으니까 얘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집합 x가 뭐 1, 2, 3 이렇게 원소 3개 있고요. 집합 y가 a, b, c, 뭐 d 이렇게 뭐 개수는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면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아니에요. 왜? 화살표 다 안 나갔잖아. 함수도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3이 대응이 안 됐잖아요. 함수도 아니다? 이건 함수 맞다. 맞다. 말로 해석해보자면 이거잖아.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됐잖아요.
공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 내보내라는 소리니까 받는 애는 여러 개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빨간 동전 넣었는데 코카콜라 나왔어. 까만 동전 넣었는데 또 코카콜라가 나왔어. 상관없다고.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함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대응 관계를 쳐다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 가리고 본다. 가리고 정의역에 있는 애들 전부 다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함수예요. 받는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순서상을 다 써보면 1이라는 녀석은 A한테 간 거고 2라는 녀석은 C한테 간 거고 3이라는 녀석은 또 C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들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녀석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이 그래프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 그리는 건 좌표 평면에다가 이런 순서상들 좌표를 빡빡빡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실제로 그래프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요 단원에서는 약간 구분해서 부르긴 하는데 요 단원을 지나가고 나면 또 그냥 우리 평소에 쓰듯이 그냥 쓰는 거야. 이 참수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순서상을 다 쓰지 않잖아요. 진짜로 그냥 평면에다 그림 그리잖아. 그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이제 좌표 평면에 도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요 녀석이 함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서 앞에 오는 숫자가 한 번씩만 전부 다 나오면 된다 그 얘기고요. 얘를 만약에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x축이고 이걸 y축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x좌표는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요 x에 해당하는 y좌표는 이거예요. 요 x에 해당하는 y좌표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네들이 다 이거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요렇게 썰어가지고 한 번씩만 만나면 그건 함수예요. 지금 요 그림은 함수다 그 얘기야. x좌표 하나에 y좌표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x축에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있죠.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됐다는 건 화살표가 두 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안 돼요. 왜? 그래서 우리 원 그릴 때 원의 방정식 그러죠.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원을 그려 놓으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안 된다고요. 또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함수가 안 되죠. 왜냐면 요거는 하나씩 대응되는 게 맞고 요것도 하나씩 대응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대응되는 y좌표가 없잖아요. 그죠? 화살표를 보내지 못한 애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로로 선을 딱 그어서 다 한 번씩만 만나면 그건 함수다. 두 번씩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함수가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아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보자마자 딱 티 나지. 이거 가리고 그냥 보면 돼. 화살표 하나씩 다 나가네. 그럼 함수야. 이건 안 본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x좌표 하나에 y좌표가 하나씩인지만 살펴보면 돼요. 이렇게는 나중에 볼 거야. 이렇게만 쳐다보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이 함수의 정의가 한글로 써 있는데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너무너무 많다고. 이런 것들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 이야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 뭐냐 이 얘기인데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 다시 자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함수라는 건 약간 자판기 같은 건데 이렇게 생긴 자판기도 있고 이렇게 생긴 자판기도 있어. 그런데 여기다 빨간 거 넣었더니 코카콜라 나왔거든? 여기다 빨간 걸 넣어도 똑같이 코카콜라가 나와. 여기에 초록색 넣었더니 스프라이트가 나왔네. 여기다 초록색 넣었더니 또 스프라이트가 나왔네. 주황색 넣었더니 환타 나오고 주황색 넣었더니 환타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나오는 음료수가 다 똑같아. 그럼 내 입장에선 이걸로 뽑아 먹든 이걸로 뽑아 먹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껍데기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내용물이 똑같잖아. 그럼 둘이 나한테는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자판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함수도 마찬가지로 생긴 모양이 달라도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고 정의역에 들어있는 각 원소의 함수값이 다 똑같으면 어차피 같은 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뭐 0하고 1이야. 그런데 F라는 녀석은 X가 X 더하기 1에 대응되는 거고 G라는 녀석은 X가 X제곱 더하기 1에 대응되는 거래. 둘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F0은 1이고 F1이 2야. G0은 1이고 G1도 2야. 똑같이 생겼죠? 무슨 소리냐면 X가 0에서 1일 때 이걸 F를 통과해도 1에 가고 2에 가요. X가 0, 1인데 이거 G를 통과해서 가도 얘 1이고 얘 2야.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다고. 지나가는 건 연산을 하는 과정은 하나는 F고 하나는 G지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0하고 1 두 개밖에 없고 0을 넣었을 때 결과나 1을 넣었을 때 결과나 똑같으면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똑같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책에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두 함수 FG에 대해서 정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에 넣은 결과나 G에 넣은 결과나 둘이 똑같다면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표현하고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냥 서로 같은 자판기다 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의 정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뭐냐면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 하면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면 1대1 함수라고 한다거든요. 당연히 함수여야 되고 그 중에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를 꺼냈더니 두 개가 서로 달라. 그렇다면 얘네 둘이 고른 거, 얘네 둘의 함수값, 이 fx1이라는 건 x1이 고른 녀석이죠. 화살표 보낸 거. x2가 보낸 화살표를 맞은 애.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가 다르면 얘네 둘이 보낸 화살표의 끝도 서로 다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의역에 있는 애가 서로 다르면 화살표 끝에 있는 녀석도 서로 다르다. 선택한 게 다르다. 그런 소리라고.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왜 x가 1, 2, 3이고 공역이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함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땐 이것만 쳐다본다고 그랬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는지. 그런데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뭘 본다고요? 얘도 봐야 돼요. x1, x2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 그죠? 화살표의 끝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죠. 괜찮은데 2하고 3은 어때요? 서로 다른 x1, x2야.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인데 얘네 둘이 같은 녀석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서로 다른 녀석이면 화살표를 서로 다른 데다 보낸다는 이야기니까 공역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를 두 개 받은 경우는 없어요. 그죠? 서로 다른 녀석이면
서로 다른 곳에 화살표를 보낸다고 했으니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요거 대우를 생각해 보면 이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대우잖아, 대우. 얘도 1대1 함수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한테 주는 힌트 중에 하나예요. 다음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다면 이렇대. 이거 1대1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 여러분한테 fx가 1대1 함수야 이렇게 안 알려준다고. 순진하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알려주고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고요. 그럼 저걸 쳐다보고 1대1이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색도 봐봐요. fx1이랑 fx2가 같대. 화살표를 맞은 애가 같다는 거야. 살펴봤더니 화살표를 보낸 애도 같대. 뭔 소리야. 한 놈이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에 하나씩 화살표가 온다. 그래서 저걸 1대1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의리를 지키는 거지. 2가 C한테 보냈으면 3은 C한테 못 보내요. 2가 C를 선택했으니까 3은 딴 애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라고. 그죠? 그런 상황을 1대1 함수다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얘도 하나 짜맞추기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3이 B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야. 이렇게 이러면 1대1 함수가 되더라 라는 소리겠지. 그쵸?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요건 1대1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1대1 대응 함수 아니고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 1대1 대응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예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기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들러붙는데 그게 누구냐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공역이 뭐였다?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 지금 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A, B, C, D. 그게 공역이고, 치역은 뭐라고?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 이 그림에서 보면 누구예요? A, B, C. 공역이랑 치역이랑 둘이 같아야 되는데,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인데 두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원소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선 공역이 누구였다고? A, B, C, D. 치역이 누구라고? A, B, C.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 그죠? 화살표를 받기를 하나씩 받았으니까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있으니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타이트하죠.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효과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함수인 것 중에서 하나씩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얘를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얘부터 얘를 쳐다보니까 뭐야? 못 받은 애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만약에 사라지면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건 1대1 대응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보내는 건 당연히 하나씩 보내야 돼. 함수니까. 받는 애들도 하나씩 받아야 돼. 1대1 함수니까. 그런데 못 받은 애가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 쳐다보면 그럼 이제는 공역에 있는 애들도 화살표를 다 하나씩은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빠짐없이. 1대1 대응이 되는 순간 공역에 있는 애들도 화살표가 하나씩은 다 받은 꼴이 되더라라는 소리라고요. 못 받은 애가 없으니까. 팔 아파. 지우자. 없다고요? 집에 갔다고? 그러면 보내는 애들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보냈고, 받는 애들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받은 거잖아요. 뭔가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이 1대1 대응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하겠지만, 오늘 하려나?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돼요. 받는 애들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친 척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이렇게 리와인드를 해보면 이 상태도 역시나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라고요. 함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화살표를 보낼 애들이 하나씩 다 보내면 함수다 그랬는데, 아까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면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있잖아요. 그럼 화살표의 방향을 바꾼다고 치면 얘는 보낼 화살표가 없잖아. 그럼 빨간색 관계에서 보면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 없죠. 얘가 화살표를 못 보냈거든. 그림을 뒤집어 보면.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없어. 이런 애들이 없어. 그럼 어때? 화살표를 전부 다 하나씩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도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역함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도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만족돼야 된다. 그런 소리라고요.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얘기고,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요? 둘이 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건 역함수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는 이제는 얘도 쳐다보셔야 돼요. 1대1 함수에서도 얘 쳐다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뭐다? 여기 있는 애가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으면 돼요. 못 받는 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대1 대응까지 오면 못 받는 애도 없이 하나씩 다 받아야 되니까 지금 얘네들처럼 만약에 정의역이랑 공역이 유한집합이었으면, 즉 개수를 셀 수 있었으면 1대1 대응의 경우엔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화살표를 보내는 것의 개수와 화살표를 받는 것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빈칸 없이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만날 함수들은 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럼 어차피 개수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개수를 세는 게 의미 없지만 이런 그림처럼 정의역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공역의 원소도 똑같은 개수여야 최소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런 소리라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원소의 개수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뒤로 넘어가기, 뒤에 두 개 더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림 그렸을 때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보자 그랬어. 그죠? 이렇게 잘라서 한 번씩 다 만나면 함수거든요. 그런데 1대1 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씩 만나는 건 당연히 한 번씩 만나는 거고, y좌표도 즉 공역에 있는 애도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에 y축에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그으면 하나씩 만나죠. 이렇게 그어도 하나씩 만나요. y좌표 하나에 x좌표도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x축, y축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생긴 포물선 이런 거 그어보면 이건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맞아. 함수 맞아요. 이렇게 그으면 하나씩 만나잖아. 하나씩만 만나잖아요. 함수 맞아요. 그런데 1대1 함수는 아니다. 왜? 이렇게 그으면 두 개 만나잖아요. 그죠? 그어보면 요것에 해당하는 정의역과 요것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같은 녀석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렇게 그어서 판단한다고요. 그죠? y좌표 하나에 x좌표가 하나씩인지 여러 개인지를 가지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x가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는지 볼 거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고, 1대1 함수인지는 y좌표가 하나씩 화살표를 받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라고. 그죠? 거기에다 하나 더. x축에 y축에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거야.
함수다 아니다? 함수 맞다. 요거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씩 다 만나니까 함수 맞다.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1대1 함수 맞다. 맞다. 왜? 이렇게 잘라보면 한 번씩 만나잖아요. 뭐 못 만나는 애도 있긴 있는데 뭐 못 만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만나는 애가 하나씩 만나면 1대1인 거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고요. 그죠? 대신에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요만큼의 애들이 화살표를 못 받았거든요. 그죠? 화살표를 못 받는 애들이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라고 말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당연히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건 함수이면서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더라. 그런 소리인 겁니다. 그죠? 아까 여기서 했던 말을 그림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달린 두 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데 항등함수는 뭐냐 하면 무엇을 넣든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거든요.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약간 매진이야 매진. 동전 넣으면 그냥 다시 동전 뱉어내는 거예요. 알맹이 안 나오고 음료수 안 나오고 다시 동전 나오는 거라고.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면 그게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항등함수가 되려면 아까처럼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A, B, C, D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야겠죠. 그 경우에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면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상수함수는 뭐냐면 무엇을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계속 같은 값만 나오는 거. 빨간 거 넣어도 생수 나오고 초록색 넣어도 생수 나오고 노란 거 넣어도 생수 나와. 그냥 생수만 나오는 자판기야. 그게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보면 항등함수는 다 나랑 똑같이 생긴 거한테만 화살표를 보낼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런데 상수함수는 뭐라고? 1, 2, 3이 뭐 얘는 같을 필요 없으니까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뭐야? 다 하나한테만 화살표를 보내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태가 상수함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으로 좀 그려져 있는데 우리 여기 맨 밑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대1) 함수라는 건 정의가 뭐였다고?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녀석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다. 그게 1대1이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받는 애들은 최소한 하나씩만 받아야 돼. 2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소리고요. 1대1 대응은 뭐야?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다.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없어야 돼. 얘는 2라는 원소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죠? 얘처럼 화살표를 다 하나씩은 모조리 다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뭐였다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항등함수. 넣은 거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면 돼요. 그래서 1, 2, 3이 1, 2, 3한테 1, 2, 3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되고요. 네 번째는 모든 원소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이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한 군데로 몰리면 이걸 상수함수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들인데 그럼 얘네들 말고 나머지는 없냐? 아니 나머지는 없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그냥 특별하게 이름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다른 녀석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차 함수 기울기가 0이 아닌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일 거고요. 2차 함수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은 안 될 거고요. 거기다가 뭐 정의역을 제한하면 이것들 중에 또 하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랑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걔네들 중에 이런 거 만족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달려있는 녀석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각각의 정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합성함수 이야기인데, 합성함수는 요 그림 보시면 합성하겠다는 거 섞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복잡하게 섞는 게 아니라 그냥 얘처럼 연달아서 붙여 넣으면 그걸 합성함수라고 하거든요. 정의역 x, 공역을 y로 갖는 함수 f가 있고, 지금 요 표기를 기억하세요. f라는 녀석은 땡땡, 대문자 x, 화살표 대문자 y라는 건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공역이다, 그런 소리예요. g라는 함수는 공역이 y고, 아니 정의역이 y고 공역이 z인 녀석이래요. 이 둘을 연달아서 이어놓으면 요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고요. 하고 싶은 건 뭐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게 얘를 보냈고 얘가 얘를 선택했으니까 최종 그냥 다이렉트로 보면 얘가 얘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F와 G를 섞어서 이 합성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것도 자판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F라는 자판기가 있고요. 여기에 G라는 자판기가 있는데, F는 지폐를 넣어서 동전으로 바꾸는 자판기고, G는 동전을 넣어서 인형을 뽑는 거예요. 인형을 뽑는 자판기라고 생각할 거야. 매번 지폐에 넣어서 동전을 만든 다음에 동전을 넣어서 인형을 뽑았어요. 귀찮은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요거 밑에다가 바로 얘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껍데기를 딱 씌운 거지.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그냥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지폐를 넣었어. 그랬더니 이 안에서 동전을 뱉어냈고 동전을 집어넣어서 인형이 뽁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이제는 지폐를 넣어서 인형이 나오는 새로운 자판기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연달아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엔 지폐를 넣었더니 인형이 튀어나오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새로운 자판기가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의 정체는 뭐였다고? 그냥 연달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연달아 놓은 순서가 요게 F고 요게 G거든요. 근데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요 노란색 자판기의 이름은 G 합성 F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죠? 순서가 달라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자면, F라는 녀석은, 자, 함수라는 건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fx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또 x를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치면 여기에 gx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가 fx가 나가겠죠. 그럼 g 입장에선 fx가 들어왔거든. 들어온 거에 괄호 쳐서 g라고 쓸 건데, 들어오기를 fx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괄호 쳐서 G 이렇게 붙일 거라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자면 쓸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져요. GFX라고. 그래서 요 함수를 부를 때 G 합성 F라고 불러요. 합성하는 순서랑 거꾸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처음에 볼 때나 헷갈리는 거지 나중 되면 그렇게 헷갈릴 얘기 아니고요. G 합성 F라는 건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은 거구나. 순서가 반대로 써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보니 당연한 소리지만 G 합성 F랑 F 합성 G는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그죠?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함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자판기라고 생각해봐.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서 내가 G를 위에다 달고 밑에다 F를 달았어. 그럼 어때요? 이건 작동 안 하겠지. 작동을 안 하겠지. 위에 있는 건 누구였다고? 동전 넣어서 인형 나오는 건데 얘는 지폐를 먹고 동전을 싸는 애거든요. 그럼 얘가 인형을 쌌으면 얘는 먹을 수가 없잖아. 얘는 지폐나 먹는 애거든. 중간에 걸린다고. 중간에 걸린다는 건 내가 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고장 난 거지. 함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예 함수 자체가 안 된다고.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 말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책에 어디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좀 표현이 거시기하죠?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합성했을 때 이 자판기가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고요. 얘는 작동이 되고 얘는 작동이 안 되거든. 얘가 작동이 되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녀석이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위에 있는 애가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못 먹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위에 있는 애가 싼 걸 밑에 있는 애가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위에 있는 애가 싸는 거 F의 치역, 밑에 있는 애가 먹는 거 G의 정의역.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위에서 싸는 애는 내가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G 합성 F가 함수로서 작동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얘가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책에 있는 것 좀 보고 가면 합성함수라는 건 그냥 연달아서 놓은 거고요. 말했지만 요 순서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기호 나오는데 요 동그라미라는 게 합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읽을 때 합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G 합성 F 순서를 바꿔서 쓴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X를 F에 먼저 넣고 그걸 다시 G에다 넣으면 표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바꿔서 쓰기로 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계산하는 건 이거는 G합성 F라는 함수를 새롭게 찾아서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봐봐. G합성 F-1 찾으래요. 요 그림 가지고 하는 건데 G합성 F-1을 찾을 거면 마이너스 1을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 G에다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F-1을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거든. F-1은 뭐예요? 2예요. F란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는 녀석이야. 마이너스 1이 2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걸 F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해 보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G 입장에선 F가 마이너스 1을 먹더니 2를 싼 거잖아요. G2를 계산하세요. 그런 소리인 거지. 그래서 G2는 누구더라? 4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해결이 될 거고요. 밑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얘기했던 거예요.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다른 함수이고요. 아예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함수인데 문제 풀다 보면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찾아봐 이런 거 나와요 문제로.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건 괄호를 어디다 치느냐인데 요거는 F 합성 G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합성하세요고요. 요거는 G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를 합성하세요인데 이거는 누구를 먼저 합성하느냐가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X 입장에선 어쨌든 H 다음에 G 다음에 F에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H 다음에 G 다음에 F를 가는 건 변함이 없다고. 마치 이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그림이냐면 F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G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감싸.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생긴 H라는 녀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감싸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뒤에다 하나 붙인 건데요. 얘를 먼저 감싸서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가 F를 넣어서 감싸는 거거든요.
그림이 약간 복잡해졌는데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누구를 먼저 감싸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쨌든 넣었을 때 F 다음에 G 다음에 H 지나가는 건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괄호를 어디다 먼저 치느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순서가 중요한 거다. 그 소리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요 i라는 거 있죠. 요 i라는 게 누구냐면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등함수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항등함수는 f 앞에다가 합성하든 f 뒤에다가 합성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그냥 f다.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그냥 관이에요. 관. 그죠? 그러니까 앞에다 관을 달아놓으나 뒤에다 관을 달아놓으나 어차피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역함수까지 얘기하고 시간 될 것 같아요. 역함수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1대1 대응일 때. 아까 1대1 대응 얘기하면서 그랬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1대1이 아니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 기본적으로는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화살표의 방향을 바꿀 거야. 화살표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역할을 바꾼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fx는 y라고 했을 때 y의 원소를 x에 대응시키는 걸 역함수라고 하겠다예요. 원래 함수는 x의 원소를 y에 대응시키는 게 함수인데 얘 뭐래요? y의 원소가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 그걸 역함수라고 하고요. 표기할 때는 여기 f 위에 지수로 -1을 써요. 뭐 영어로 인버스 이렇게 읽는 것도 있는데 좀 재수없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f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f -1승 이렇게 읽진 않아요. 이걸 -1이라고 실제로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 역함수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써놓은 거 봐봐. 어떻게 생겼다고. f의 역함수는 y를 정의역으로 해서 x를 치역으로 하는 함수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화살표 얘가 f라면 y에서 x로 가는 화살표 얘가 f의 역함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기계적이거든요. 다 요 과정에 의해서 얘는 또 4개로 되어 있네.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책은 3개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4개고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게 항상 첫 번째 스텝이에요. 모든 책에서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우리 보통 함수 그러면 y는 어쩌고 저쩌고 x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x는 어쩌고 저쩌고 y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y, y 대신에 x만 쓰시면 끝난다고요. 이런 얘기야. y는 3x 더하기 1. 역함수 구하세요. 그러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할 거예요.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야.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걸 x는 이라고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3x는 y 빼기 1이고 x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1이 y 3분의 1 y 빼기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x랑 y랑 바꿔서 쓰면 y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역함수를 구한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고 실제로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검이다.
3차 함수인데 뭐 왠지 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까? 3차 함수야. 아직 안 배웠어. 어떻게 그리는지. 내년에 배울 텐데 그게 아니라 치더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역함수를.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 찾는 건데 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못 구하고요. 구할 수 있는 경우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문제에서 뭐 f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구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가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역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면 웬만하면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아까 우리 위에 뭐 함수 관계 하나 있던 거 하나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봐봐요. F0이 얼마야? 1이에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요. 이걸 역함수로 표현해보면 F 역함수 1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0이 1한테 화살표를 보낸 거니까 거꾸로 따지면 1은 0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F 역함수 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아, F 역함수 1이라는 건 F에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올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역함수를 구해서 1을 대입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방정식 푸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fx가 y는 3x 더하기 1이야. 요거를 f라고 할 거예요.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f 역함수 뭐 해야 돼? 7이야.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7을 대입해야지 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 귀찮다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f에 뭐 집어넣어야 7이 나올까? 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의 값을 k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치역이고 역함수라는 건 화살표가 이렇게인데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k가 있어. 이렇게 화살표를 보낸다는 이야기니까 원래 f 입장에선 k가 7한테 화살표를 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 역함수 7을 구하세요. 그러면 뭘 구하라는 이야기라고? 도대체 f에 뭘 집어넣어야 7이 나올까? 이걸 풀어보란 이야기예요. 3k 더하기 1이 7이라고요. 그래서 k가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7을 대입하지 말고 뭘 넣으면 7이 나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최대한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리모컨 어디였지? 그래서 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길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다. 물론 여기는 역함수를 배우는 단원이니까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보긴 할 거예요. 세 번째 역함수 성질인데 빨리 보면 역함수의 역함수. 거꾸로를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정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fx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고. 동그라미 2번은 f 역함수랑 f를 합성할 거래요. 합성은 연달아 놓은 건데 f 역함수랑 f랑 둘이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 오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없어지겠죠. 자기 자신 그대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f 역함수랑 f를 합성해서 x를 집어넣으면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f랑 f 역함수를 합성한 거잖아요. y 넣었대. y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래서 f 역함수랑 f를 합성해도 요거 항등함수고요. f랑 f 역함수 요렇게 합성해도 항등함수인데 요거 두 개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f 역함수 f 이거는 누구한테 먼저 넣는 거냐면 f한테 먼저 넣는 거야. 얘한테 넣었다가 거꾸로 가는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넣으면 x가 나와요. 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역함수에 먼저 넣는 거거든. 이렇게 먼저 넣었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y를 넣었다가 다시 y가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정의역이 다르거든. 얘는 x를 넣어서 x가 나오는 애고, 그러니까 동전 넣어서 인형 뽑는 거라고 치면 이건 동전 넣었다가 동전 찾아가는 거고, 이거는 인형 넣었다가 인형 찾아가는 거예요.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건 똑같지만 넣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완전히 같은 거다라고는 말 못해.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한글로 소심하게 써 있잖아요. 쬐깐하게.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고 집합 y에서의 항등함수다.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히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요거 F고 요거 G고 둘이 연결했어요. 합성함수야. 이 함수의 이름은 뭐라고? G 합성 F예요. F에 먼저 넣을 거니까 F를 뒤에다 쓸 건데, 얘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 합성함수도 1:1 대응이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텐데,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는 거야. 이렇게 넣은 걸 거꾸로 하면 이렇게 넣으면 되죠. 원래 합성함수는 F에 먼저 넣고 G에 넣을 건데, 이걸 통째로 거꾸로 하면 어때요? G에 먼저 넣고 그 다음 F에 넣어야 돼요. 순서도 바뀐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각각을 거꾸로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통과하는 순서도 F 다음에 G 했으면 G를 거꾸로 F를 거꾸로 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5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을 역함수 해야 되고 순서도 반대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해 보시면 역함수의 성질은 끝이 나고요. 역함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몇 줄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건 결국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치역이고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제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건 여러분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하죠. 수학상 맨 끝에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건 뭐 하는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식을 찾는 것 자체가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대칭 이동하는 거다 그런 소리라고.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원래 함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 이런 생각 해보는 거지.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있어. 대칭 이동할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원래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 그걸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좀 그런가?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x축이고 y축이고 요게 y는 x라는 직선인데,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뭐 이렇게? 이게 f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고 대칭 이동시키면 f의 역함수가 그려진다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요 점 살펴보면 요 교점, 이거는 y는 x의 대칭 이동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 점을 당연히 지나갈 거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것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뭐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올 거고, 얘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올 거고, 뭐 얘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올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파란색을 대칭 이동시켜서 초록색 그림이 되긴 할 텐데, 이걸 매번 그림을 그릴 거냐고. 이거야 쉬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요 점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디서 만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는데, 그럼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이 있었을 텐데 그 교점. 요 교점은 얘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가 y는 x 위에서 만난다. 만난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은 대칭 이동시켜도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역함수도 그 점을 딱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fx와 y는 x의 교점은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얘는 틀린 말이에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어요. 시간 되게 많이 지났네. y는 x 위에 말고 다른 데서도 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 1,3을 지나고 3,1이라는 점도 지나가. 얘가 이렇게 두 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f 역함수 x는 fx가 1,3을 지나갔으니까 얘는 어디 지나가야 되냐면 3,1을 지나가야 돼요. 대칭 이동시켜서. 그죠? 얘가 3,1을 지났으니까 1,3도 지나가야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y는 x 위에 말고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fx가 fx가 증가함수라면 y는 x 위에서만 만난다 거든요. 요 이야기 제가 주황색으로 쓴 거랑 빨간색으로 쓴 건 사실은 책에서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걸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 증가함수. 이거 언제 배우냐면 2학년 2학기 때 되면 배우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미리 알려주자면 증가함수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예요. fx 그래프 그렸는데 x좌표 두 개 딱 골랐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맨날 얘기하는 그 상승곡선. 증가함수거든요. fx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난다. 인데 지금 요거 보면 1,3이랑 3,1이면 이건 감소함수겠죠. x좌표가 늘어났는데 y좌표는 줄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y는 x 말고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가함수인 경우라면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까먹어도 돼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 거고요. 완전 치사한 거 아니면 거의 그럴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더라도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을 찾게 만들고는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날 증가함수인 것만 줘요. 그냥 줄 때.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원래 f랑 f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있어도 틀리지 않을 문제만 준다고. 그 오해를 풀려면 너무 많은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래도 그건 오해니까 그게 아닌데 일단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도 돼 라고 기억하라고 한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2학년 때 가면 배운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가서 보면 문제 나올 텐데 f랑 f 역함수가 만난데 마치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풀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감소함수의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는 걸 조심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볼 땐 그냥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f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알아서 f랑 f 역함수의 교점도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예제도 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주에 올 거잖아. 안 해올 거죠? 주말 동안. 예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와 이거 엄청 많네.